네,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엎친 데 덮쳤습니다. 태풍 올라오고 있는데 커다란 비구름을 동반한 채 제주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나면 또 바로 남해안입니다. 먼저 제주도 오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동 기자, 지금 긴장감 높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 비 벌써 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항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비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태풍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앞으로 1시간 안에 이곳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파제 밖으로는 조금씩 파도의 높이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제5호 태풍 장미는 시속 40km의 속도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태풍의 위치는 제주 남쪽 230km 해상까지 접근해서 제주는 태풍의 강풍 반경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바다의 물결도 높아져서 오늘 오전 8시를 기해서 제주도와 전역에 전 해상에 태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오전 10시쯤 서귀포 남동쪽 60km 해상까지 이동해서 제주에 가장 근접한 뒤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남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박 기자. 이게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첫 태풍인데 위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태풍은 태풍 자체의 위력은 강하지 않지만 태풍이 넓은 비구름대를 동반하고 있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는 한라산에 가장 먼저 비를 뿌리고 있는데 현재 삼각봉에는 어젯밤부터 60mm의 비가 내렸고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앞으로 시간당 1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태풍의 직접 영향에서 벗어나는 오후 3시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가 넘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오늘 새벽 0시 반쯤에는 한라산 삼각봉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4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폭우와 강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교통편도 원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단 제주 전 해상에 내려진 태풍특보로 현재 7개 노선의 여객선 10척은 운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항공기의 경우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은 되고 있지만 태풍 상황에 따라 결항 여부가 유동적인 만큼 이용객들은 미리 운항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에서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이번에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전국 하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곽동건 기자, 우선 경기 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임진강 수위 지금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와 강원 북부에 폭우가 내린 탓에 임진강 수위는 어제 오후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 군남댐의 수위는 26m대를 유지하다가 어제 오후부터 계속 높아져서 지금은 29.8m로 30m에 육박했습니다. 평상시 목표로 하는 댐 관리 수위인 제한 수위가 31m이기 때문에 지금 겨우 1m가량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때문에 관계당국은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환강댐과 가장 가까운 필승교 수위는 5.2m를 넘어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 단계인 7.5m까지 지금 2.3m가량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등 한탄강 인근 세 곳의 주민에겐 대피령이 내려져 400여 명이 이미 대피한 상황인데요. 한탄강의 범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연천 사랑교의 수위 역시 어제 저녁 7시쯤 6.7m에 육박했다가 현재는 5.4m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홍수주의보 기준인 7.5m에 불과 2m가량 못 미치는 수위라서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새 중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강 상황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 상류댐들의 방류량은 어느 정도죠? 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한강 상류댐들은 어제 낮부터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먼저 춘천 의암댐은 어젯밤 3,100톤까지 방류량이 늘었다가 지금은 2,6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은 초당 1,000톤가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평댐의 경우는 3,500톤 안팎을 꾸준히 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강 수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은 초당 9,8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팔당댐에서 흘려보낸 물이 잠수교까지 도달하는데 4-5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아침에 한강 수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사이 남부지방의 비 피해도 무척 컸는데 섬진강과 금강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섬진강의 경우는 하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홍수특보는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수위는 아직 높습니다. 주암댐부터 살펴보면요. 제한 수위인 108.5m를 1m 남긴 107.3m를 기록 중인 가운데 방류량도 유입량의 3배에 이르는
초당 980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기장터가 물에 잠겼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에는 여전히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청 지역을 흐르는 금강을 살펴보면요. 상류 용담댐에서 초당 1,400톤 이상을 꾸준히 방류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 수위에 근접한 260m 아래로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네, 비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안녕하세요. 어떤 영상들 있습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며칠 새 폭우 피해가 컸던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영상이 많이 왔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강다연 씨가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지난 8일 집중호우가 내렸던 충남 금산군 봉황천 주변 도로 모습인데요. 하천이 불어나면서 도로가 모두 잠겼고 저기 화면 한가운데 침수된 흰색 화물차가 보입니다. 앞 유리창만 빼고 모두 잠긴 상태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뒤쪽 짐칸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모두 4명인데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고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왼쪽에는 이제 물이 차지 않은 도로 가장자리에 우비를 입은 남성이 보이는데요. 그 화물차 연결된 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계신 분들이 이 줄을 잡고서 대피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두 4분이 이런 식으로 4m, 5m가량 수영을 해서 대피를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네, 저분이 지금 이제 가슴 정도까지 오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서울 것 같아요. 네네. 네, 같은 날 그 아침에 광주 독림동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주행 중에 갑자기 도로로 물이 들이닥치면서 승용차가 침수에 시동이 꺼졌고요. 또 운전하던 제보자께서 2시간 동안 차량에 갇혀 계시다가 탈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제 광주에서는 영산강 지류인 극락강변에 있던 사설 납골당이 침수됐습니다. 이게 당시 내부 영상인데요. 지금 물이 무릎 높이만큼 차 있는데 벽면에는 이제 미처 옮기지 못한 유골함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맨 아래에 있는 몇몇 유골함들은 이미 반쯤 잠겨 있는데요. 유족분들은 시설 측이 조금만 더 일찍 침수 사실을 알려줬더라면 유골이 물에 잠기는 일이 없었을 거라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구 팔거천인데요. 폭우로 주변 산책로까지 잠겼는데 그 물속에서 이제 검은색 길쭉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모습 보이십니까? 바로 천연기념물이자 야생동물 1급 수달입니다. 천천히 헤엄을 치다가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곧바로 이제 황급히 달아났는데요. 이미 수달의 서식지로 공식 확인된 팔거천이 이번 폭우로 훼손돼서 수달이 보금자리를 잃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진 6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내면서 대통령 고민이 깊을 텐데 이르면 오늘 이 집단 사표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이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노영민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주말 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사의를 즉각 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6장의 사표를 모두 수리하기엔 업무 공백 우려도 있고 당장 후임자 인선도 어려워 수리 범위와 교체 시기를 놓고 고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괄 사의를 공개 발표까지 한 마당에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이미 지난달부터 후임자들을 물색해온 정무, 민정, 국민소통 수석부터 교체하고 당장 후임자를 찾기 어려운 노영민 비서실장은 후속 인사까지 책임진 뒤 물러날 거란 순차적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후임자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유임될 거라 했던 비서실장 자리만 해도 최재성 전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유은혜 사회부총리까지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은 이르면 오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회의 전이나 회의석상에서 일괄 사의 수락 여부나 방식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회의를 취소할 게 아니라면 사의 표명한 비서진들이 회의에 참석해 아무 일 없는 듯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는 모양새가 어색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후임 인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이 일괄 사의 수락을 유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비가 우리나라 곳곳을 초토화시키는 와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국내 확진자가 30명을 기록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돼 지역사회로 번져가는 현상 여전합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반석교회 관련 확진 환자가 9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5명이 됐습니다. 바이러스가 교회 확진자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옮겨지고 다시 어린이집 원생과 그 가족들을 거쳐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고양시 또 다른 교회인 기쁨 153 교회의 관련 확진자도 2명이 더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20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반석교회와 기쁨 153 교회 모두 예배가 끝난 뒤 교인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기쁨 153 교회는 창문 등 환기시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N차 감염으로 확산되자 고양시는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종교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전국으로 다시 확대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차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는 확진자 152명이 발생한 만큼 추가 산재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